CBC 모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CBC 모드도 비슷한데 CBC 모드는 뭐가 필요해요? IV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IV를 내가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머를 우리가 아머 기술에서는 일반적인 랜덤 함수를 쓰지 않고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랜덤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그게 해주는 게 요 스퀘어 랜덤이에요. 샤완 PRNG라고 하는 샤완 해시 함수를 활용하는 의사수도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그 난수 발생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걔를 이용해 가지고 요 IV를 내가 직접 생성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암호화를 하면 내부적으로 IV를 랜덤하게 생성해서 써줘요. 그러니까 내가 랜덤하게 IV를 만들 수도 있고, 내가 보통 귀찮지. 그거 안 만들고 CBC 모드로 암호화를 하면은 그 랜덤한 IV를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 예제를, 똑같은 예제를 진행을 하면, 여기 보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똑같은 데이터인데 P1과 P3가 같아요. 근데 암호문은 똑같이 4블럭이죠. CBC도 그 완전한 평문일 때 전체 한 블럭을 채우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암호문의 크기는 여기는 4개로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는 4개가 아니라 얘까지 포함해서 5개가 되는 거예요. IB까지 같이 복구한 사람한테 줘야지만 얘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IB는 보통 C0로 여겨가지고 암호문의 한 일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4개만 보여주는데 얘까지 합쳐서 5블럭이라 보시면 되겠고, C1과 C3가 얘는 같았지만 달라졌죠. 왜냐하면 얘는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체이닝 돼가지고 P1을 암호할 때는 P1은 C0의 영향을 받고, P2는 P1, P2의 영향을 받고, P3는 P1, P2, P3에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잘 하시니까 보면, 코드 보면 잘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쓰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게 뭐다, 어떤 클래스를 써야 된다. 여기도 보시면은 아까와 다른 점은 뭐만 달라진 거예요. 아까는 그 ECB 모드 할 때 여기에 ECB가 들어갔고, 지금은 CBC가 들어갔죠. 패딩은 똑같이 PKS5 패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제가 그 슬라이드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암호 알고리즘 관련된, 아니 이 자바 암호 라이브러리와 관련된 거.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겠고, 거기 한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자바 표준 라이브러리에는 많은 종류의 함수들이 구현되어 있진 않아요. 많이 쓰는 것들은 되어 있는데 잘 안 쓰는 것들은 구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중에 그 이런 것들을 직접 써서 뭔가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BC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바운티 캐슬이라는 또 회사에서 자바 C#용 그 암호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줘요. 그래서 걔를 다운받아서 같이 포함해서 저 바운티 캐슬 라이브러리 쓰면은 자바 표준 라이브러리에는 없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중간중간에 관련된 코드들을 보여드리고 실행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CBC 모드는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요 패딩 오라클 공격은 좀 더 뒤에 설명드리고, 우선 CTR 모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CBC 모드는 다 좋아요. 물론 몇 가지 문제점은 있는데 뭐 그렇게 불만 없는 문제점들이고, 한 가지 좀 흠이라는 건 순차적으로 암호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성능을 좀 개선하고자 만든 게 CTR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CBC 모드의 어떤
보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아머 모드가 아니라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한 거예요. 특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병행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 병행 처리가 안 되는 걸 되게끔 해서 고안한 것이 CTR, 카운터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 모드는 어떻게 되냐면 카운터 값이 있어요. 그리고 그 카운터 값을 블럭마다 1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요 I번째 블럭을 암호할 때 왜 PI만 이렇게 되냐? 상관없는데. 어쨌든 얘를 암호할 때 사용하는 카운터 값과 그 다음 블럭을 이용해서 암호할 때 사용하는 카운터 값이 1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암호할 때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아까 CBC에서는 이전 블럭의 암호화 값이죠.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카운터 값이에요. 근데 카운터 값은 내가 5번째를 암호한다. 그러면 미리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다. 그렇죠? N0만 알면 N5는 N0에다가 5를 더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들은 N0만 알면 쫙 계산할 수 있어요. 그냥 N0를 주고 책임만 주면은 그 N0에다가 플러스 NI 해가지고 NI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모두 병행으로 암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얘가 EK죠. 암호하는 함수예요. 근데 원래는 이 암호하는 함수로 뭘 암호해야 돼? 평문을 암호해야 되죠. 근데 얘는 평문을 암호하지 않고 뭘 암호하고 있어요? 카운터를 암호하고 있어요. 카운터를 암호한 다음에 그 나온 결과값을 이 PI와 뭘 해요? XOR에서 CI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평문을 직접적으로 내가 쓰는 AES로 암호하는 것이 아니라 AES로 실질적으로 암호하는 것은 카운터 값을 암호하게 돼요. 카운터 값을 암호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암호 함수를 써야 될까요? 암호 함수를 안 써도 돼요. 여기에 맥을 써도 되는 거예요. K를 모르는 사람은 이 값을 못 구하는 거죠. SI를 구할 수 없게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 CTR 모드에서는 굳이 암호할 때 암호 알고리즘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쓰죠. 일반적으로 써서 암호를 하고 있고, 여기에 보시면 CI는 PI와 SI를 XOR 했는데, 그러면 PI를 계산하려면 CI와 SI를 XOR 하면 얻어지는 거죠. 그리고 SI를 얻으려면은 나운스를 암호하면 돼요. 즉 여기에 보면은 암호할 때는 암호 함수가 필요하고 복호할 때는 뭐가 필요해? 복호 함수가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암호할 때도 암호 함수 쓰고 복호할 때도 뭘 써요? 암호 함수를 써요. 암호와 복호 함수가 두 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원래 소프트웨어로 만들면 펑션을 두 개 만들어야 돼. 암호 함수, 복호 함수. 근데 CTR 모드를 사용하면은 암호 함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복호 함수가 필요 없어요. 소프트웨어에서는 그런데 얘를 하드웨어로 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로가 더 작아지죠. 암호 함수만 회로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원래는 AS를 회로화하려면 암호 함수도 회로화해야 되겠고 복호 함수도 회로화해서 칩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냐. 그런데 얘는 어때요? 암호만 필요해요. 그러면 칩에 필요한 게이트 수가 적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드웨어. 저는 하드웨어랑 별로 안 친한데 게이트가 줄어들면은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더 소형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드웨어적으로 우리가 개발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어요. 병행 수행할 수 있고 그 소프트웨어 모듈도 크기가 작아지고 하드웨어로 만들어도 더 작게
더 적은 수의 게이트를 갖고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도 보면은 이 ni들을 계산하려면은 초기값이 필요하죠. 초기값. 그리고 이 복화한 사람도 풀려면 그 초기값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CTR 모드도 이 N0가 필요한데 얘도 이 N0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IB 벡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CTR 모드도 IB 벡터를 하나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CBC 모드에서는 IB 벡터가 같아도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CTR 모드에서는 예전에 썼던 IB 벡터, 카운터 값을 다시 쓰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똑같은 IB를 쓰면 뭐가 같아져요? SI들이 같아져요. 그렇죠? 내가 한 번 썼던 IB를 다시 쓰잖아요. 그러면 그때 쓰는 SI들이 다 같아져요. 뭘 암호하냐면 카운터 값들을 암호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CI는 PI XOR SI이고 CI 프라임은 똑같은 카운터 값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SI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XOR 하면은 뭘 얻어요? 성문을 XOR한 거 두 개 얻어요. 그러면 이건 깨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터 모드에서는 IB 벡터가 같아지면은 문제가 돼요. 그리고 IB 벡터가 출발이 같지 않더라도 중첩이 될 수 있죠. 어떤 애는 IB를 여기서 시작했고 어떤 애는 IB 여기서 시작하면은 중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첫째 IB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 CBC 모드에서는 128비트 블럭이다. 그럼 128비트를 그냥 랜덤하게 만들어요. CBC 모드에서는. 근데 카운터 모드에서는 그렇게 만들지 않고 여기 있는 것처럼 128비트가 필요하다. 그럼 96비트만 랜덤하게 만들고 나머지 32비트는 0으로 초기화해요. 그럼 0으로 쭉 나가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은 중첩될 일은 없어요. 완전히 같아질 수는 있지만 중첩될 일은 없어요. 항상 카운터는 앞에 96비트가 랜덤, 나머지 32비트는 0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씩 증가해도 이 96비트는 그대로 똑같겠죠. 뭐만 달라져요? 뒤에 있는 32비트가 정수로 보면은 걔가 0, 1, 2, 3, 4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96비트 키를 32 카운터를 사용해서 쓰고 있고요. 보통 저렇게 쓰더라도 우연히 96비트가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96비트가 같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랜덤하게 생성했는데 96비트가 같아졌다. 그 확률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떤 똑같은 값이 같아지는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뭘 떠올려야 되냐면 해시 함수에서 충돌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해시 함수에서 충돌을 떠올릴 때 거기에 이제 머릿속으로 같이 떠올려야 되는 게 생일 파라독스예요. 생일 파라독스. 그래서 생일 파라독스는 뭐냐면은 출력 범위에 루트를 씌우면은 그 정도만 만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50% 확률로 충돌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의 96승이죠. 우리가 만드는 게 96비트고. 그럼 얘를 루트를 씌우면 2의 48승이에요. 그러니까 2의 48승계를 내가 메시지를 암호했다. 그러면은 충돌이 있을 확률이 50%는 넘는 거예요. 그 얘기는 2의 48승계를 암호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96비트 랜덤 값 30비트 카운터를 쓰되 저게 우연히 같아질 수 있으니까 뭘 해주면 돼요? 키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키를 자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여전히 그냥 랜덤하게 생성하는데 랜덤하게 생성됐을 때 우연히 일치될 확률은 되게 낮습니다. 낮지만 많이 생성하다 보면은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랜덤하게 생성하는 게 랜덤한 거 포기하고 뭐 SIV라는 형태도 있겠지만 보통 사용하는 거는 그냥 랜덤하게 생성하고 어떻게 해요? 키를 시기적절하게 자주 바꿔주시는 거예요. 한 키로 너무 오래 쓰면은 랜덤하게 IB를 만들었을 때 같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또 어디서 우리가 나왔냐면은 비슷한 얘기를 어디서 했었죠? 우리가 랜덤하게 또 생성하는 게 주로 뭐가 있어요? 프로토콜 만들 때. 난스가 있죠. 그렇죠? 이 난스도 예전에 썼던 걸 또 쓰게 되면은 재전송 공격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난스를 랜덤하게 생성하지 않고 다르게 한다? 그것보다는 랜덤하게 계속 생성하되 뭘 해주면 돼? 키를 또 자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랜덤하게 생성하는 것들은 똑같은 걸 다시 쓰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CTR 모드에서 IB, 뭐 우리가 최근성 보장 기법에서 난스 값.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계속 랜덤하게 쓰고 뭘 해준다? 시기적절하게 키를 갱신해준다. 이런 방법으로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암호화를 뭘 이용해서 암호화하냐면 XOR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평문을 암호화하는 건 XOR 이용해서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CBC에서는 평문 자체를 요 암호 함수로 암호하고 있죠. 그리고 블럭 암호니까 그만큼의 채우기가 필요해요. 근데 얘는 어때? 얘가 마지막이 4바이트야. 요 나오는 게 16바이트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16바이트에서 앞에 4바이트만 쓰면 되죠. 얘는 뭐가 필요 없어? 채우기가 필요 없어요. 채우기를 하지 않고 원래 메시지 크기대로 보냅니다. 원래 메시지 크기대로 보내지만 여전히 암호문의 크기는 증가해요. 왜 증가해요? 채우기를 안 하는데도 증가해요. 왜 증가하죠? IB 때문에 증가하는 거예요. CBC는 최대 2개 블럭이 증가할 수 있고 CTR은 무조건 계속 한 블럭은 증가해요. 채우기는 안 쓰니까 한 블럭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뒤에 놓고 그냥 설명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암호하니까 PI를 바꾸면은 뭐에 영향을 줘? CI에 영향을 주죠. 그런데 CI 말고 다른 거에 영향을 줘요? PI가 바뀌었을 때는 CI에만 영향을 줘요. 거꾸로 여기서 제대로 암호했는데 CI를 조작했어요. 그럼 뭐에만 영향을 줘? PI에. 근데 내가 CI에 한 비트만 바꿨어요. 그러면 PI에 어떻게 영향을 줘? 그 비트만 영향을 줘요. 심각한 거죠, 이건. 그래서 얘도 NM 특성을 만족 안 해요. 얘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의도하는 변화를 줄 수 있어요. CI를 조작하면은 PI에만 영향을 주고 그 PI에 영향 주는 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BC도 CTR도 똑같은 그러니까 평문 블럭들이 같더라도 얘는 얘와 얘가 같더라도 이 쓰는 카운터 값이 달라지니까 달라지겠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건 22 모드는 P1과 P3가 같을 때 C1과 C3가 같았어요. CBC 모드는 이전 암호 블록 이용해서 C1과 C3를 바꿨습니다. CTR 모드도 P1과 P3가 같아도 C1과 C3는 달라져요. 왜? 쓸 때 다른 카운터 값을 써서 암호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ECB가 갖고 있던 본질적인 문제들은 CBC 모드도 CTR 모드도 해결했고 CBC보다는 CTR 모드는 성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수한 점이 있어요.
근데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CTR 모드가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어쨌든 NM 특성을 만족 못해요. NM 특성을 만족 못한다는 것은 무결성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를 암호에서만 전달하면 안 되고 뭘 해줘야 돼요? 인증 암호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런 조작들에 대해서 조작됐단지 여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BC 모드, CTR 모드를 쓰더라도 인증 암호화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증 암호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인증 암호화는 기밀성과 무결성을 동시에 제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초기에는 맥된 인크립트 방식을 썼었고 이제는 그 방법을 안 쓰고 인크립트된 맥 방법을 씁니다. 맥된 인크립트 방식이라는 거는 메시지와 맥 값을 계산하고 암호하는 거고 인크립트된 맥 방법은 암호한 다음에 암호문에 대한 맥 값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문에 대한 맥 값을 보내게 되면은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맥 값을 확인한 다음에 맥 값이 유효하지 않으면 이 복호화를 아예 진행하지 않아요. 근데 메시지와 맥 값을 같이 암호화하면은 무조건적으로 복호한 다음에 맥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선호하는 거는 맥된 인크립트 방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근데 초기에는 맥된 인크립트 방법을 써가지고 처음에 등장한 게 CCM 모드예요. Counter Mode with CBC Back. Counter Mode with CBC Back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메시지를 CBC 모드로 암호화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블럭을 맥 값으로 취해요. 그 다음에 메시지와 맥 값을 붙인 다음에 이 자체를 또 뭘로 암호해요? 카운터 모드로 암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터 모드로 암호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맥 값이 들어가는데 그 맥 값은 뭘로 계산했냐면 CBC 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1패스, 2패스가 있는데 2패스는 별도하는 거예요. 맥 값과 암호화를 별도하는 거예요. 우선 얘는 메시지에 대한 맥 값 계산하고 그 다음 메시지와 맥 값을 붙여가지고 암호화를 합니다. 그래서 2패스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CM 모드는 맥된 인크립트 방식이니까 그거를 인크립트된 맥 방식으로 바꾼 게 EAX 모드예요. EAX 모드. 근데 이 EAX 모드는 2패스예요. 암호화를 다 하고 그 암호화된 결과를 갖고 맥 값을 계산합니다. 그게 EXE 모드이고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게 AEAD라는 게 등장했어요. AEAD. AEAD는 원래는 암호하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 말고 여기에 평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얘는 비밀성은 필요 없어. 하지만 무결성은 보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두 개의 파트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그냥 평문으로 보내도 되는 거야. 그렇지만 이 평문으로 보내는 거에 뭘 보장하고 싶어? 무결성은 보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AEAD는 암호문과 별도 평문을 함께 전달하고 암호문과 별도 평문의 무결성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AEAD 방식이라고. 즉 Associate Data라는 게 있는데 얘는 평문이고 요 연관된 데이터에 뭘 보장해 줘요? 비밀성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무결성을 보장해 줍니다. 인증 암호화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GCM 모드예요. GCM 모드는 인크립트된 맥 방식인데 1패스예요.
완패스라는 거는 한번 알고리즘 지나가면은 그 맥과 암호화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한번 쭉 끝나고 나서 맥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암호하면서 맥도 같이 계산해요. 그래서 이게 진행하면서 메시지도 암호하고 이 나올 때마다 C1이 나올 때마다 걔를 이용해 가지고 맥을 쭉 계산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쭉 끝나고 나면 둘 다 나온 거죠. 암호문과 맥 값이 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GCM 모드고 요즘 많이 쓰는 게 이 GCM 모드입니다. 원 패스로 하니까 투 패스가 아니라. 그리고 요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요거 잠깐 설명드리면, 얘는 요 암호화는 우리가 CTL 모드로 하는 거예요. 요 GCM에서 암호화는 CTL 모드로 한다. 맥은 여기 있죠. 카터 웨그만 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복잡한 거니까 이런 맥을 쓰는 거고, 요 암호화는 우리가 방금 배운 CTL 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요거는 블럭 방식의 암호화인데, 이제, 스트림 방식에서도 인증 암호화를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요즘 많이 쓰는 게 4차20 폴리 1305예요. 그래서 요 앞에 게 스트림 암호하고 얘가 그때 같이 쓰는 그 맥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얘는 투패스예요. 4차로 암호하고 그 결과를 요 폴리 1350에 넣어가지고 맥 값을 계산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살펴보면 CTL 모드가 어딨냐. 여기 보면은 AS, CTR,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어요? 노 패딩. 얘는 패딩이 필요 없는 애죠. CTR 모드는 패딩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 사이퍼 객체를 만들어서 걔를 이용해서 암호를 진행합니다. 암호를 진행하면 밑에 베이직이 되겠구나. 여기 보면은 뭐라는 거야? 이거 갖고는 설명이 안 되네. 잠깐만. 평문이 요거를 아까 그거 지운 거는 채우기가 안 일어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지금 보시면은 얘도 A1과 A3가 다를 때 얘네들이 달라지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거는 IV를 잘못 만든 거예요. IV는 보통 어떻게 만든다? 여기까지만 랜덤하게 만들고 요 값은 뭘로 세팅해요? 0으로 세팅해서 시작을 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만드느냐면 128비트를 통으로 랜덤하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드는 거는 이제 잘못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CTR 모드이고, 얘는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 요거는 CTL 모드로 암호하는데, 암호화된 데이터가 셈미 $2예요.
달러 2.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좀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쟤를 좀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원래는 2 값인데 내가 암호화를 4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 둘을 톡을 시키면 되죠. 그래서 원래 값에 얘를 06을 엑소화 시켜주면은 2비트만 톡을 되겠죠. 그래서 복호화를 했더니 어떻게 나오냐면은 셈미 2가 아니라 셈미 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NM 특성이 만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평문의 어떤 구성을 대략적으로 알면 원래 데이터하고 전혀 다른 내가 의도한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XOR로 암호화하는 것들은 항상 우리가 조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 암호화가 CTR 모드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GCM 모드. GCM 모드는 잠깐 GCM 모드도 실행을 해놓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IB를 제대로 된 거죠. 이쪽에는 안 나타나죠. 우리가 랜덤 생성하는 거는 앞에 있는 거만 하고 나머지 4개는 0으로 초기화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init하고 이런 문자열을 넣습니다. 문자열을 associate 데이터를. 근데 이게 이제 평문인데 평문을 같이 보내는데 이 평문에 뭘 만족시키고 싶어요? 무결성을 보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원래는 데이터죠. 근데 데이트로 바꾸면은 무결성이 깨진 거죠. 그러면 얘를 진행을 하면은 여기에 뭐로 나오냐면은 태그 미스매치가 나와요. 암호화했을 때 만든 그 태그 값하고 복호했을 때 얘를 어소시 데이터로 간주해가지고 했더니 무결성이 안 맞는 거죠. 우리는 원래 암호할 때는 태그를 뭘로 이용했냐면은 데이트가 아니라 데이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자만 달라도 무결성은 바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까 같은 셈미 2달러를 4달러로 바꾼 거 그런 것도 인증 암호하면은 중간에 C가 바뀌면은 뭐가 문제가 돼요? 태그 값이 문제가 되겠죠. 맥 값이. 그걸로 중간에 전송 과정에 바뀌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CBC, CTL 모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항상 암호할 때는 무슨 암호를 해야 된다? 인증 암호를 해요. 근데 이 인증 암호도 보면은 내부적으로 암호할 때 사용하는 모드는 주로 CBC 모드를 쓰지 않고 CTR 모드를 써요. CTR 모드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멀티 프로세서를 이용할 수 있고 암호화 모듈도 더 작게 만들 수 있고 하드웨어 만들면 더 소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투 패스로 하는 것보다는 단일 패스로 빠르게 구하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GCM 모드를 선호합니다. GCM 모드 선호하고 데스는 내일 좀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하나 스킵한 거 개념만 좀 설명드릴게요. CBC 패딩 오라클 공격입니다. 얘는 실질적으로 TLS
1.1, 1.2에 가능했던 공격이에요. 가능했던 공격. 얘는 뭐냐면은 서버로 내가 데이터를 이제 대칭키를 확립했어요. 그래서 서버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암호화해서. 그럼 서버가 어떻게 하냐면 그걸 풀어봐요. 풀어본 다음에 맥 값을 확인하고 패딩 값도 확인해요. 그 다음에 잘못됐으면 그 보낸 브라우저한테 어떤 값을 주냐면은 패딩이 잘못됐어요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서버가 그 메시지를 복구한 다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봐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때 뭘 알려주냐면은 그 패딩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한 바이트를 우리가 채우기를 하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평문 값은 뭐가 돼야 돼요? 평문 블록의 맨 마지막 값은 1바이트를 채우게 했으면 뭐가 돼야 되냐면 0x01이 돼야 되죠. 0x01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얘네들을 잘라가지고 C1에다가 내가 C2의 마지막 평문 값을 XY로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값에다가 0x01을 XY 시켜요. 그래서 전송하게 되면은 그 서버는 얘를 풀어보겠죠. 풀어봐서 잘 됐다 안 됐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C2를 복구하는 과정을 보면은 C2를 복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 C1 값, 이 값을 XOR에서 P2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마지막 블럭이 0xXY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 P2의 값은 두 개가 상쇄가 되겠죠.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아요? 0x01만 남겠죠. 그럼 0x01이 남으면은 채우기 입장에서는 어때요? 채우기에 문제가 없는 거죠. 맨 마지막 값이 1이면 한 바이트 채우기 됐구나. 채우기는 문제 없다고 알려줍니다. 그럼 나는 뭘 알아낸 거예요? 원래 C2의 마지막 블럭을 알아냈어요. 그러면 내가 이 C2의 마지막 블럭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몇 번 시도하면 무조건 알아내볼 수 있을까? 한 바이트니까 256번 시도해보면 알아볼 수 있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00이 맞니? 01이 맞니?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봐서 얘가 답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 세계에서는 뭐가 틀렸을 때 틀렸다고 알려주면 안 돼요. 내가 이 채우기가 잘못됐어요 알려주는 순간 그 자체가 공격자한테 무슨 정보를 줘요?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될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암호 기술에서는 우리가 통신 프로토 왔다 갔다 할 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면 안 돼. 그냥 문제 있었다고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지 그 문제가 패딩이 잘못됐다든지 맥값이 잘못됐다든지 원인을 알려주면 안 돼요. 그럼 그 원인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계속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맞아? 아니야. 그럼 또 계속 언제까지? 내가 오케이 사인을 받을 때까지 받으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런 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얻어낼 수 없어야 되는 정보를. 그래서 그 CBC 모드라는 걸 알고 있고 이제 어떤 이 암호 블록 중에 하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으면은 얘를 이 오라클 공격을 통해 가지고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어쨌든 교훈은 암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틀린 경우에 그게 왜 틀렸는지를 알려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자체가 공격자한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용한 공격이 CBC 모드 패딩 오라클 공격이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TLS를 다 맸어요. 1.3을 써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1.3을 써요. 근데 항상 1.3을 쓰지만 협상할 때 나 1.3 지원 안 해. 1.2로 합시다 하고 그러면 1.2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서버를 공격하고 싶으니까 원래는 1.3을 써야 되는 게 맞는데 1.2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예 배제하는 게 아니라 옛날 모델도 있고 이러니까 1.2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과거 버전으로 쓰게끔 해가지고 과거에 문제가 있는 그 공격 방법을 써서 계속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공격을 알아내면은 공격이 있으면 그 프로토콜은 아예 중단을 시켜야 되는 건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중단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기들마다 다 다양하고 또 똥꼬집 부리고 업데이트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업데이트 안 했다고 서비스 거부하게 되면은 회사 망하지. 그러니까 이 회사는 계속 안전하게 1.3으로 응대를 해주고 싶은데 고객이 옛날 컴퓨터고 옛날 거기 때문에 나는 1.2밖에 안 돼 라고 하면은 1.2로 응대해 주는 거예요. 그럼 1.2로 응대하는 순간 1.2에 있었던 문제점은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격들을 많이 해요. 현재 버전이 아니라 과거 버전 쓰게끔. 그리고 과거 버전에 어떤 알려진 공격이 있으면 이제 그걸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상당히 인터넷에서는 문제가 되고 그걸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과거 버전을 아예 못 쓰게 막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가긴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보보호 관련해서는 과거 버전을 쓰게끔 일부러 쓰게끔 해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